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16조합까지 압축해서 들어가는 작업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오버 토토 그리고 스페셜 매치 토토 마이배팅 추가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회차에서의 언더오버 토토 적중이 나와 줬었습니다. 자, 멤버십 전용 토토 언더오버 40회차 7개 경기 모두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멤버십 K등급에 해당하는 언더오버 토토는 K등급에서 같이 이제 공유픽 나눠드리고 있는데, 자, 직전 40회차 78.1배 7개 경기 올킬 7개 경기 모두 축구랑 농구가 같이 섞여져 있었던 78.1배로 적중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해드렸던 거 농구 토토 매치 W72회차 마이배팅 공유 매치 토토니까 이제 A등급입니다. JQKA 이렇게 등급으로 멤버십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A등급 33.2배 적중 33.2배 적중. 그리고 스페셜, 아무래도 이제 스페셜 쪽이 이제 적중됐을 때 굉장히 배당이 크게 나오지요. 지난 또 주중에 이제 화요일에는 농구 토토 스페셜 N 126회차 멤버십 A등급 483.9배 483.9배가 이렇게 트리플로 적중이 됐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이쪽은 멤버십 마이배팅 공유 배팅 결과는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스페셜 쪽에서 뭐 더블, 트리플 뭐 가리지 않고 240배, 143배, 552배, 766배 그렇게 한번 휘몰아치기 하고, 또 매치 토토로 이제 그 바통이 넘어가서 81.6배, 41.5배, 18.6배 이렇게 넘어가더니만 다시 이제 언더오버 토토 쪽에서 오랜만에 또 이제 올킬 적중이 나와줬고, 그리고 다시 또 매치 또 이렇게 스페셜 또 초고액 배당 이렇게 적중으로 나와주고 있는 흐름. 멤버십에서 같이 이제 공유픽 나눠드리고 있는 이 언더오버 스페셜 매치 이쪽의 흐름은 이제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에서 이제 다시 함께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승무패 또 승5패 이쪽에서 다시 좀 적중 등위권 안에 들어가는 흐름이 함께 나와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으련만 싶은데요. 그쪽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고, 또 이제 멤버십이 아닌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서 좋은 흐름은 이렇게 멤버십 쪽에 뭐 스페셜 매치 언더오버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거 좋은 흐름은 계속 그대로 끌고 가고, 또 부족했던 것들 승무패 승호패 이쪽에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고 이러면서 한번 좋은 흐름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 얘기도 많이들 하시던데,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제가 이제 브랜드 채널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 토토왕TV 그리고 프로토왕TV 이렇게 쌍 구독해 주시면 정말 쌍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승하시고, 또 요즘에 날씨 굉장히 또 많이 추워졌죠. 코로나도 다시 또 팽창하고 있고, 건강 관리도 좀 유념하시면서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들어가서 이제 내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승무패 53회차 53회차가 되겠고요. 53회차 최근의 결과, 직전 회차의 결과를 한번 먼저 보고 가시죠. 직전 52회차에서 승 쪽에서 6개 경기, 그 다음에 무 3개 경기, 그 다음에 패 5개 경기, 이렇게
직전 회차에서는 이런 결과 분포로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뭐 되겠고요. 자, 2월금 없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은 11월 27일 토요일 21시 20분 마감이 되겠습니다. 1번 경기가 21시 30분 경기니까 10분 전 21시 20분 마감이 되겠습니다. 아스널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아스널과 뉴캐슬의 경기. 네, 아스널 쪽으로 좀 원사이드하게 팔리고 있죠. 승패도 그쪽으로 아스날 쪽으로 승리가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갑니다. 아스날이 리버풀한테 한번 호되게 뺨을 맞고 호되게 두들겨 맞고 리버풀 셉니다. 리버풀한테 호되게 두들겨 맞고 뉴캐슬한테 홈에서 화풀이하는 뭐 이제 이런 양상이 됐습니다. 뉴캐슬이 아스날 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아스날이 리버풀한테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급반등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 좋은 흐름이 계속 유효하다. 그 흐름은 계속 유효하다. 한번 리버풀한테 당한 것 뭐 그거 가지고서 다시 망가져서 꼬꾸라질 것 같진 않고요. 계속 그 흐름대로 갈 수 있다. 이번 경기 잡고 가면 다시 곧장 분위기는 돌아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스날에 기대를 거는 팬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최상위군으로 가려면 이 순위 그 이상으로 올라서려면은 자카가 복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리버풀과의 경기를 보니까는 좀 차이가 좀 나 보이는 것이 좀 뭔가 더 필요하다. 여기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면은 뭔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무튼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뭐 뉴캐슬쯤이야 홈에서는 뭐 충분히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랑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여기도 쉽게 볼 판은 아니다. 여기도 혼전 구도라고 보여지는데 여기가 지금 역배당으로 에스턴 빌라 쪽으로 좀 팔리고 있는데 저는 결론은 이쪽으로 갑니다. 빌라 쪽으로 저는 볼 생각이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이 최근에 좋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용적으로 순위도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에스턴 빌라 쪽에 지금 강한 모멘텀 하나가 발동이 되고 있어서 그쪽을 좀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라드 효과죠. 제라드 감독이 이제 EPL로 복귀를 하면서 거기에서 빌라에게 이제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오자마자 팀을 정리하고 선수 관리 하는 데 있어서 막 잔소리를 내뱉고 아주 엄격한 룰을 정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예로 선수들 관리 차원에서 선수들 탄산음료 또 뭐 음주는 물론이고 핫초코, 케찹이요, 토마토 케찹 이런 것들 취식 금지, 이런 룰까지 정하면서 제라드가 이제 팀 관리 또 분위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자마자 일단 결과가 좀 나와줬고, 그런데 직전에 그 승리했던 경기에 결과는 승리했지만은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파악하고 장악하고 해가면서 계속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여지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 빌라가 그래도 이제 빌라의 레전드 같은 선수 이제 그릴리시가 있었는데 그릴리시를 맨시티로 내보낸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 이제 그러면서 잉스가 그 자리를 메우러 들어왔기 때문에 잉스도 만만치 않은 선수라서 실력파라서 잘 메워지면 어쩌지 가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그릴리시의 빈자리가 잘 메워지지 않는 부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잉스는 좀 워낙 이 컨디션 기복도 심하고 또 유리몸이고 해서 좀 불안불안한 것도 있고요. 이젠 결국에는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이제 감독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기대치도 굉장히 그 제라드 쪽으로 커졌고,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아주 빼어난 그 결과를 냈던
그쪽에 스코틀랜드 판은 셀틱 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레인저스의 그때 무패 우승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런 큰 결실을 내기도 했던 제라드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그 실력과 그 기대치는 뭐 당연히 이쪽에도 배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빌라 쪽으로 여기는 전 빌라 쪽으로 한번 가본다. 이렇게 각을 잡아놨고요. 다음에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의 경기 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과 사우스햄튼 중간에 조금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서 이제 3위 순위인데 셉니다. 아스날 아주 아작 내는 걸 보면서 세다. 지금 리버풀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미드필더진에 막 케이타 뭐 이러면서 부상 빈자리가 좀 곳곳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걸 다 좀 뛰어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리버풀 세다 싶고 그 이어서 이제 이어졌던 포르투와의 경기 아스날 포르투 이렇게 연파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위기의 팀 사정을 극복하고 이렇게 완승 대승 이렇게 거두는 모습 보면서 세다라는 느낌 뭐 그대로 봤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89%까지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90%에 달하는 리버풀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뭐 그거 비틀 필요 없어 보이고 4번 경기 노리치랑 울버햄튼의 경기 여기 혼전이고 노리치 복병될 수 있겠고 노리치가 19위 그리고 울버햄튼이 6위 액면상으로는 울버햄튼 쪽을 봐야 되는 구도인데 저는 노리치 쪽으로 여기도 역배당 뭐 죽어도 역배당이니까요 저는 꼴찌를 하더라도 빵점을 맞더라도 역배당 노림수 보이면은 거기는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밀어붙입니다. 둘 다 오랫동안 제 방송 같이 보시고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리치 깡 바닥에 있는 팀이지만은 저는 노리치 바닥 탈출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등권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었던 깡 바닥에서의 노림 복병으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 연승입니다. 지금 이 연승 지금 달리고 있고요. 울버햄튼은 뭐 그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 집중 관리 복병 팀에 해당되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 그래서 여기도 좀 이 자리도 지우기가 좀 아깝긴 해요. 하지만은 여기 홈 어드밴테이지 읽어주고 또 여기 역배의 이변의 가치 역배당의 고백배당의 가치 이런 걸 좀 따지면은 노리치 쪽으로 가서 깨지더라도 노리치 쪽으로 가서 깨져야지 후회가 없겠다. 제 마이베팅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쪽으로 저는 간다. 노리치가 이제 승격해서 올라올 때 굉장히 좋은 이제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수비도 굉장히 좋아 공수 밸런스가 제일 좋았던 팀이 노리치 그러면서 당연하게 우승으로 성적을 내면서 승격을 한 건데 이제 그때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엔디아가 있었잖아요 그 수비수 근데 부엔디아가 요쪽으로 갔어요 요쪽으로 부엔디아가 이렇게 부엔디아가 에스턴 빌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 부엔디아가 이제 그 빈자리가 좀 아쉽고 에스턴 빌라는 아까 그릴리시의 빈자리가 아쉽고 부엔디아 여기 노리치는 부엔디아의 빈자리가 아쉽고 이랬는데 뭐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자신감도 붙었고 수비도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가 된 것 같고 무엇보다 과감한 슈팅과 슈팅에 따른 그 결정력 이런 것들도 최근에 보여주면서 연승이라서 바닥에서 연승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연승이라서 깡 바닥에서 연승이라서 갈 부가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감독 교체 사령탑 교체 효과를 노리는 그 노림 속에서 역배당을 노리는 게 바로 이쪽에 빌라랑 노리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령탑 교체 효과 그것도 이제 역배당 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빌라랑 노리치는 여기는 딘 스미스 이 관계도 또 재밌는 게 딘 스미스 감독이 여기 빌라 감독이었잖아요. 빌라 감독이었던 딘 스미스가 이쪽 노리치로 오고 노리치는 감독을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제라드를 또 그 후보 중에 올려놨는데 그 영입전에서는 제라드는 또 에스턴 빌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된 얘기가 좀 그렇게 된 거죠. 노리치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더 강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노리치 쪽으로 저는 보고, 다음에 5번 경기는 브라이턴이랑 리즈의 경기가 되겠는데, 리즈가 좀처럼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공격 성향이 강하다라고 DNA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공격 축구에 이제 포인트를 얻으려면은 그동안에 벤포드의 역할, 벤포드가 없으니까 잘 안 됩니다, 지금. 벤포드가 없으니까. 벤포드의 복귀가 좀 길어질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여기는 브라이튼 쪽으로 저는 여기는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6번 경기는 이제 K리그 경기입니다. K리그도 이제 막판 종반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죠. 이제 우승 경쟁이 치열한데, 이렇게 6번, 7번 경기, 전북이랑 울산이 각각 대구랑 수원 삼성, 원정에 들어갑니다. 자, 두 팀, 전북이 직전에 수원 FC한테 일격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휘청해버리는 바람에 울산한테 지금 뒤집기 기회가 왔습니다. 두 팀 지금 똑같이 지금 20승 10무 6패 요거 맞죠? 이렇게 승무패가 딱 동률이 이제 맞춰지면서 이제 여기에서 전북이 1위, 울산이 2위, 지금 이 상태인데 두 경기 남아 있고, 울산에게는 지금 찬스가 일단 왔습니다. 이 찬스 놓치면 이제 영영 없는 것이고 끝이고, 전북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여기서 더 밀리면은 정말 뒤집어질 수 있고, 일단 두 팀 간의 승부 의지랑 우승 모멘텀 이 아주 강하게 지금 골이 보이는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는 일단 이 두 팀은 일단 끌고 가야 될 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보는 순간 얘네들을 보는 순간 뭐 분산이니 투틀이니 바치기니 이런 거 없죠. 여기는 뭐 보는 순간 이렇게 단방으로 가야 될 그런 자리라고, 마킹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경기. 자, 8번 경기서부터 또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서부터 이제 또 계속 이어 나가면은요. 8번도 역시 K리그 경기. 인천과 포항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인천과 포항의 경기. 포항이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후유증도 좀 있고, 지금 승무패 투표 현황도 인천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려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도 포항 쪽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보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좀 김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포항 쪽은 자, 그래서 이쪽으로 홈 인천 쪽으로 좀 보고, 여기를 이제 제끼고 포항 쪽은. 그리고 9번 경기는 서울이랑 강원의 경기이죠. 서울이랑 강원의 경기. 서울은 확실하게 그 분위기 전환 반등의 그 터닝 포인트 점이 있었죠. 확실하게 이제 감독 사령탑 교체 이후에 그때서부터 분명히 달라진, 그때부터 급 커브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의 경기력과 승률 결과 보면은 여기 지금 열반에 있을 내용이 아니었죠. 그 이유는 그 전에 다 말아먹은 거라서. 서울은 이제 그 추세는 이제 끝까지 시즌 심화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경기는 브랜퍼드랑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브랜퍼드랑 에버튼의 경기. 에버튼이 르윈이 없으니까는 이게 골이 잘 안 나옵니다. 공격이 잘 안 풀리는 모습. 아무래도 타겟이 없다 보니까는 에버튼의 공격이 그렇게 좀 날카로운 맛이 좀 덜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에버튼 쪽으로 넣고 싶진 않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정배로 팔리고 있는 약간 무 쪽에서 이렇게 이동한 모양새인데, 투표 현황이 여기가 이제 원래 정배 초고에서 지금 현재도 승패 관점에서 여기는 이제 정배죠. 요거 에버튼 쪽으로 넣고 싶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골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언더오버 국면에서 봤을 때는 언더 사이드로 좀 보면서, 그러면서 무노림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해외 배당의 흐름은 브랜포드 쪽으로 좀 해외 배당은 좀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쪽으로 좀 슈팅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대한 노림까지 여기가 역배 노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같이 아우르고 들어간다. 11번 경기는 번리랑 토트넘입니다. 번리 토트넘 토트넘이 토트넘이 저기 그 어디에요? 그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 가서 이제 우라와의 경기에서 1대2로 졌지요. 졌습니다. 그래서 일격을 맞으면서 지금 그 경기 딱 끝난 다음에 콘테 감독이 뭐 거의 경고장처럼 선수단 전체에게 날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와 보니까 이 수준이 높지 않다. 형편없다.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이제 인터뷰 삼아 던졌는데 이제 이거 들으란 소리 아니겠어요? 선수들한테 너희들 생각보다 형편이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긴장하고 하자라는 것 같고 그런 코멘트 하나 전부 다 감독의 용병술이 될 수 있고 콤테 감독의 또 준비는 또 나름대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역시 이제 여기도 감독에 대한 이번 회차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감독 사령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토트넘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림수가 좀 있다라고 보고 직전 컨퍼런스 리그에서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이제 1대1로 졌는데 손흥민 또 모우라는 좀 많이 아껴둔 이러한 상태. 이제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간 페이스 조절은 좀 돼 있는 상태라서 그쪽에서 좀 더 띄워줄 수 있고 체력적인 안배도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기대가 좀 되고요. 특히 손흥민은 번리와의 경기 자신감이 있는 상대지요. 좋은 자신의 슈퍼 플레이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특히 손흥민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고 12번 경기 레스터랑 와포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스터랑 와포드의 경기 레스터도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여기 로저스 감독도 지금 이러다가 경질력이 나올 법도 해 보일 정도예요. 지금 레스터가 지금 안 좋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로파리그 가서 레기아 상대로 했죠. 그래서 3대1로 이기면서 여유롭게 여유승을 거두고 그리고 아낄 수 있을 만큼 또 아끼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경기 휴식 주고 그러면서 여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다시 그 다음 승부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승부의 흐름은 좀 잡아놓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좀 마련했다 보여집니다. 레스터 레스터 쪽으로 와포드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요. 부상자가 많고 그리고 이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 저도 와포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배팅의 자리를 좀 노리고 있어서 와포드 경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도 좀 챙겨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 놔주는 와포드랑 경기하는 상대들 보면은 다 편하게 경기를 볼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와포드 쪽에서는 강한 압박이 보이지 않는 특히 뭐 전방 압박은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이라서 자 레스터 쪽으로 그러면은 레스터 좀 더 운신의 폭이 넓고 수월해질 수 있겠다. 자, 13번 경기 맨시티랑 웨스트햄의 경기. 맨시티고 웨스트햄도 상위 순위에 걸터 앉아 있는 이런 웨스트햄인데 그래도 상대가 맨시티다 보니까 또 경기 장소가 이티하드 스타디움이다 보니까 전혀 팔리지를 못하고 있죠. 전혀 팔리지를 못하고 있는 고평가 4위, 웨스트햄의 4위 자리 약간 고평가인 듯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매 경기마다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긴 한데 이번 자리는 고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싶습니다. 맨시티도 뭐 꼬집작을 하고 하면 데브라이너가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맨시티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력 누수점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위기의 상황 스쿼드상에 좀 균열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도 센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 진짜 센 팀이지요. 리버풀 같은
맨시티 같은, 첼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 맨시티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자, 지우개 찬스 올 커버 자리를 아직 아껴두고 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써보려고 참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써보려고요.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이제 올 커버 찬스를 여기서 한번 써보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올 커버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이 자리를 맨유의 선전 자리를 이제 응원하게 되는 것인데, 자, 첼시 1위고 맨유가 8위입니다. 지금 맨유도 그동안의 이 솔샤르의 감독 자리가 진짜 이 계륵 같은 자리였습니다. 솔샤르가 드디어 이제 경질이 된, 맨유 팬들은 아주 반겨하고 박수를 치고 반기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특히 제 아들도 맨유 팬인데 솔샤르 잘렸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 감독의 문제 분명히 맨유 쪽에서는 있었고, 아직 이제 캐릭 대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발을 좀 보고 싶어서 맨유 쪽으로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그렇게 배팅의 노림수를 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 맥과이어는 지금 정지로 못 나오고, 맥과이어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그동안에 솔샤르 휘하에서 좋지 못하고 아주 좀 의미 없는 파울이랄지 그 플레이가 또 굉장히 많이 보였던, 눈에 굉장히 거슬렸던 맥과이어의 슬럼프인가? 그게 진짜 실력인가? 슬럼프인가? 아무튼 맥과이어의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게 보여졌고, 그렇다라고 하면 맥과이어가 정지? 그러면 이참에 수비 라인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수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기대해보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 밖의 수비 라인의 자원들도 불안합니다. 일단 부상으로 빠진 바란의 자리가 또 들어오고, 바란이 있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바란이 지금 부상 중이라서, 그러면은 린델로프의 역할, 그쪽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수비 라인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 수적으로도 그렇고 양쪽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수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맨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호날두의 원맨쇼에 또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호날두는 아무튼 슈퍼 유닛이기는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맨쇼에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배당을 크게 내줄 수도, 역배 이변을 내줄 수도 있겠다. 산초도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비 쪽에 불안한 모습은 분명히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배당이라고 낮은 투표 현황이 큰 이변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꽂히면은 가는 건데, 그렇게 강하게 꽂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기까지 같이 가면서 올커버로 가는 거. 첼시 센 건 다 알고, 근데 첼시도 지금이 조금 불안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하베르츠 햄스트링 안 좋고요. 캉테 무릎 안 좋고, 치렐도 무릎 안 좋고. 근데 지금 상태 떠 있는 것은 전부 다 데이투데이 정도로 떠 있어서 선을 보일 수는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주요 선수들의 그런 컨디션 부상 이런 것들이 있고, 대신에 루카쿠는 복귀를 했으니까 루카쿠 부상으로 좀 메워보고, 지금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는 많아서 얘기는 좀 시간을 많이 쓴 14번 경기 첼시랑 맨유인데, 그런데 실전 배팅에서는 이렇게 일단 지우개 찬스를 쓴다 싶으면은 이렇게 보고, 포인트는 이 자리 맨유의 이변의 역배당 자리를 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3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